안녕하세요. 윤동섭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2025년도 기는 흐른다. 기가 흐르는 것을 방송한다고 예고해 드렸고, 지난번 1회차에는 우리 자연의학에 대해서 이재마 선생에 대해서 사상 체질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방송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고한 대로 이번에는 그 사상 체질을 현대에 맞게 잘 적용해서 이재만 선생에 이어서 이명복 박사님 그 체질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만 선생에 이어서 이명복 박사님의 그 체질론 계승 발전시킨 체질론을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박사님은요, 1913년 충북 청원 출신입니다. 거기서 출생하셨고, 그 뒤 경성 제국대학교 의학부, 말하자면 지금의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하시고 또 외국에 가서 교환 교수로도 계셨고, 그래서 주로 이 내과 쪽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 후에 이 자연의학에 대해서 그동안도 관심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년 퇴임을 하신 뒤에 거기 이제 경성 제국대학, 그러니까 그 서울의과대학에서는 현대의학, 양의학을 주로 하는 데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퇴임하시고 나서 개원을 하셨어요. 의원을 열어가지고 병원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자연의학 쪽으로, 즉 체질의학 쪽으로 사상 체질로 환자들을 아주 거의 무료 봉사하다시피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마 선생에 이어서 이명복 박사님이 이 사상 체질론, 자연 건강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명복 박사님의 자제분이 미국에서 자연의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하시고 또 책도 여러 권 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래서 이명복 박사님이 쓰신 책이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복 박사님은 그 양의학을 하던 그 대학에 계실 때부터 많은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이거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꼭 이 약물이나 혹은 주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이재마 선생이 창시한 사상 체질론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연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명국 박사님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상당한 저도 자연의학 사상 체질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부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발표하신 책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립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명복 박사님의 그 체계를 제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또 그 체계를 제가 습득도 했지만, 이거를 저도 이제 20년이 넘게 이 자연의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저도 스스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유튜브도 하게 됐고, 올해 안에
제가 쓰는 책이 아마 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여드리고, 저는 또 이 체질론을 할 때부터도 많은 의아심을 가졌어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공학을 한 사람입니다. 뭐 의학에 전혀 조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 공학을 했기 때문에 공학적인, 즉 과학적인 쪽으로 많이 좀 접근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가 흐른다는 것을 꼭 증명하고 싶어서 또 그 착안이 되고 생각이 나는 것을 실험도 하고 해서 확실하게 기는 흐른다. 모든 우주의 물질은 기를 가지고 있다. 그 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하고 아주 관계가 밀접하게 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세계 최초로 주창한 6기 자연건강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체질론에 대해서 체질을 알아보는 검사법. 제가 작년에도 다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걸 이제, 원론적으로, 기초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방송에 드리는 이 방송은 실질적으로 그 물질이 나와 접근이 됐을 때, 혹은 먹었을 때, 잡았을 때,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든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차근차근 체질에 따라서 섭생하는 그 어떤 음식은 좋고 어떤 음식은 나쁘고 한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들으시고 그 방송하는 그 방송을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정말로 하루속히 건강한 그 몸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명복 박사님의 발췌한 책에서 하나하나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보면 보기에 좀 약간 시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물질이 우리 몸과 이렇게 우리 몸하고 이런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책을 보고 발견을 하면서 엄청나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체질에 따른 섭생 방법, 여러 가지 생각에서부터 운동, 여러 가지가 접목되는 6기 자연건강법만이 정말로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명복 박사님이 체질 검사를 하는 데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요. 자, 그 방법을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요. 요거 간단한 방법입니다. 팔을 벌리고, 한쪽 손, 그러니까 가능하면 왼손에다가 잡고 시험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왼쪽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무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무를 하나 들고 있고 팔을 펼치고 이 위에 아래로 이거를 상대가 가족 중에 부인이 됐든 그 가족 중에 누가 이 부분을 여기를 오른쪽을 이 주먹을 이렇게 쥐었다면 이 주먹진 이 위를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세게 누르면 눌러지겠죠.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위에서 누르면 이게 눌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꼭 누르겠다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는요, 여기 무를 잡지 않고 여기를 눌러보는 겁니다. 무를 잡지 않고 이렇게 무를 잡지 않고 눌러보고, 그 다음에는 무를 왼쪽 손에 잡고 이쪽을 똑같은 힘으로, 가능하면 같은 힘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무를 잡지 않았을 때는 힘이 이렇게 없다가, 무를 잡고 있으면 여기에 힘이 이렇게 생기는 현상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거는 모두 마찬가지로 꼭 무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 당근, 여러 가지 우리가 섭생 먹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집에는 거의 다 그 쌀이죠. 흰 쌀도 있고, 아마 현미도 있고, 그 다음에 콩 종류나 이런 거 섭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잡고, 이렇게 이쪽 손에 잡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상대가. 이렇게. 눌러봐서, 실험을 해봐서 힘이 생기면, 잡지 않았을 때보다 여기 힘이 생겼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음식은 자기 체질하고 자기의 그 에너지가, 그것이 좀 공명이 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거예요. 다음에는 또 두 번째 방법인데, 요것도 아까와 하면 다 같은 겁니다. 같은 방법인데, 여기에다가 줄을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줄을 이렇게 매달고, 이쪽 왼쪽 손에는 먹는 음식물, 그 음식물을 이쪽에다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제가 먹는 아몬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아몬드가 이래 있습니다. 여기, 아몬드가 이랬는데, 아몬드를 여기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보는 거. 아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눌러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일정한 약 한 3kg, 5kg, 한 5kg는 조금 넘어야 좋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3kg는 너무 가벼워요. 한 5kg 정도 해보고, 이거를 잡지 않고 5kg를 이렇게 들어 올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보고, 그렇게 올려보게 되면은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체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거는 전문적으로 좀 할 때 할 수 있는데, 이런 줄을 만들어서 무게를, 이것도 5에서 한 10kg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 올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거죠. 우리 먹는 음식은 여기다 잡고, 그걸 이렇게 들어 올려보는 거예요. 한 5kg 내지 10kg 이렇게 해서 올려보면, 이걸 음식을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번째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끈이 달린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이런 방식으로 아까와 똑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는 이거 계량하는 이런 저울을 갖다 놓고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시험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신비할 정도로 그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요 손가락, 오링 테스트라고, 요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손가락을, 벌리는 실험을, 요렇게 해서 손가락을 벌리는 실험을 하는 거죠. 요렇게.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음식을 이쪽 손에는, 오른손에는, 잡았을 때, 요렇게, 오링을,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벌려보는 겁니다. 요렇게. 벌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잡지 않고 벌려보고. 그래서 그 힘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 벌릴 때 너무 완력을 가지고 세게 그냥 벌린다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잡지 않았을 때와 잡았을 때와 이 힘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은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4가지 방법, 5가지 방법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이 실험을 여러분 직접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좀 느껴보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잡았을 때와 잡지 않았을 때와 이 힘의 차이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떠한 힘일까? 그러면 꼭 이런 방법으로 잡고서 이렇게 해야만 꼭 그걸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의문을 가지다가 제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이거는 뭔가 에너지의 차원에서 파동으로 통하는 에너지 차원의 기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며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철사줄에 정말로 그게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실험을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발견을 하고 저 자신도 놀랐다고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제가 다음 회차에는 어떤 분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결론적으로 자연 건강, 의학, 자연의학 혹은 또 대체의학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현대의학과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자연의학, 대체의학에 대비를 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회차에는 제가 길은 흐른다. 맨 그 차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학을 하고 이런 대체의학 쪽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의학과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전통의학, 동양의학, 한의학 이거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이재만 선생이 사상체질 한의학적으로 사상체질을 처음 하셨고 의학은 서양의학의 창시자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을. 그 다음에 그 두 양의와 한의의 대비한 여러 가지를 좀 알기 쉽게 대비해서 다음 주에 목요일날 8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학과 우리 동양 한의학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발원, 초기, 시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20여 년 동안 이 고초 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 말씀드린 대로 폐종양과 심장병과 당뇨병과 천식과 여러 가지 이명까지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가지고 이 고향에 와서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24년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연요법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향에서 정말로 자연의학, 정말로 순수한 이 K자연의학, 정말로 뭡니까? 자연적인 내추럴 헬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정말로 신뢰할 정도로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며 또 연구하며 실천하며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윤동섭의 힐링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세계 최초로 창안한 이 방법을 잘 들으시면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위에서 감기가 걸려서 아주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도 엄청납니다. 어제도 어디 좀 모임에 갔다 왔었는데 전부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위 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감기에 대해서 그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제가 또 노파심에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감기는 간단히 치유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소금물로 가글하고 코에다가 들여 마셔서 소금물로 소독만 하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이 실천이지만 정말로 신비합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시고, 점점 이제 날씨가 또 아주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지금 현재 양의학과 한의학,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와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8시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